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제 채널에 연말정산 영상이 꽤 있어요. 이제 이 정도면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해마다 바뀌는 내용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도 하고 또 연말정산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새로워. 할 때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연말정산 관련된 그런 플로우들도 한번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소득공제 한도가 신설이 됐는데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전체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뭐 소득공제 받을 거 100만 원 있다. 그럼 1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2,900만 원 이런 식으로 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소득공제를 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작년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5%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이 10%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카드를 3천만 원 썼어요. 근데 올해는 3,15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제가 150만큼 5%더 쓴 거죠. 그래서 150만 원의 10%인 15만 원은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도가 확대된 부분도 있는데 주택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납입 한도가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고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20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공제 한도가 300에서 1,800이었는데 600에서 2천만 원까지 금액이 더 늘어났고요.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나 한도도 상향이 됐는데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었는데 1,000만 원 더, 총 금액 8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가 됐고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연간 1,0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 부분도 있는데요. 자녀 세액공제가 8세 이상 자녀였는데 또 손자녀, 그러니까 손자, 손녀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첫째 아이는 15만 원, 그리고 둘째 아이가 있다면 35만 원, 그리고 셋째 이상은 한 명당 30만 원씩 추가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셋째 이상 아이가 있다 그러면 35만 원에 30만 원 돼서 65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후조리비용 공제도 조건이 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급여액 요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도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요.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2024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5만 원, 그리고 넷째 이유는 인당 40만 원씩 추가로 해준다라는 이 세법 개정안 내용이 나왔는데 2024년 세법 개정안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 한 해 다 보낸 다음 2026년 1월에 해당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은 올해는 해당 사항이었고 내년부터 해당이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좀 헷갈리시지 않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15만 원, 35만 원, 35만 원 이걸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연말정산 할 때마다 좀 헷갈리는데 뭐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과세표준, 산출세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총급여는요, 총소득. 네,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총급여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면 굉장히 낯선데 우리가 받는 그 총소득 안에 뭐 복지성 자금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식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보육수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들은 다 빼요. 그래서 이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총급여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금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총 급여의 구간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빼주는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있는데 이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공제 있고 그리고 기타 소득공제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자면 인적공제. 뭐 직계 가족이라든지 형제자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빼줍니다. 본인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 쭉 다 빼주고요. 그리고 특별소득공제라고 해서 우리 4대 보험 내는 거 있죠. 뭐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장기요양 뭐 이런 것들 다 빼줍니다. 그리고 주택자금공제도 해줘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라든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그 한도에 맞춰서 이런 것들도 다 소득 공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의 소득.
우리가 이제 상품 가입하고 이거 연말정산 소득공제 됩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상품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뭐 연금저축도 있고, 그리고 주택마련저축공제도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있고,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밖에 소득공제 상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다 빼줘요. 이제 쭉 다 빼주고 나면 그 금액으로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진짜 뺄 거 다 빼고 난 금액인 거죠, 소득에서. 그래서 이 금액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이제 산출세 이제 세금 계산한 결과값이죠. 얼마인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출세액에서 이제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아까는 소득에서 빼는 거니까 소득공제. 세금 금액, 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 이런 것들을 가입하신 분들도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뭐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이런 것들도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교육비 세액공제 있죠. 기부금 세액공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다 뺄 거 다 빼줍니다.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결정세액. 자, 2024년도에 내야 할 세금이 결과값 진짜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죠. 세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결정세액에서 이건 정확한 값이니까 기존에 납부한 세금. 그러니까 세금은 후납이 아니라요. 우선은 내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게 연말 정산이에요. 진짜 딱 정확하게 계산을 했을 때 세금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2024년도에 제가 낸 세금 뭐가 더 많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납부세액이 더 많았다면, 내가 기존에 낸 게 더 많았다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30만 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30만 원 제가 더 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0만 원 제가 돌려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세금을 좀 적게 냈다. 그럼 플러스 30만 원으로 나오겠죠. 그럼 제가 3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세금을 적게 낸 겁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항목들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월급 수준으로 돌려받기도 하고 뭐 내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수기로 계산을 잘 안 하죠. 그냥 전산상 알아서 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은 안 해보시겠지만 뭐 내가 소득 그 과세표준 구간에서 몇 퍼센트 구간이 있는지 이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참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내용들 한번 Q&A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득공제 관련 부분인데요. 맞벌이 부부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해서 한쪽으로 좀 몰아서 할 수 없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각각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결제하는 시점에 누구한테 이걸 몰아주는 게 연말정산에 더 도움이 될까를 미리 여러분들이 계산도 해보고 계획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걸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올해 걸 기준으로 하든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다면 각각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제하는 시점에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자, 그리고 주택마련저축 연도 중에 중간에 주택마련저축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전에 넣었던 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안 됩니다. 대신 예외사항인 경우, 그러니까 주택에 당첨된 경우거나 그래서 통장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뭐 청년우대형으로 갈아타게 한다, 바꾼다 이런 경우에는 되지만 그냥 해지하는 거는 기존에 넣었던 것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책도 공제 대상 도서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되고요. 외국 도서, 중고책, 국내 배송료 이런 것들도 다 도서 구입비에 포함이 됩니다. 자, 신용카드로 신차를 샀어요. 소득공제 될까요? 네, 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차는 금액이 커가지고 소득공제가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세금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에서 제외가 되고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는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패스 도로비 소득공제 되나요? 자, 도로비 포함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전화 이런 공과금들, TV 시청료 이런 것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세액공제 되나요? 라는 것들도 있는데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인데 제가 의료비를 냈어요. 세액공제 되나요? 자, 가능합니다. 형편상 따로 살고 있어도 어쨌든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 병원비 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뭐 나의 형제자매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는 체험학습비, 수학, 여행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이 되나요? 네, 됩니다. 초중고 체험학습비 1인당 연간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또 이런 질문들이 연말만 되면 쏟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또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걸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인데 제가 전입신고는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랑 내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를 하시고 다르면 받을 수가 없고 그 월세 지출한 증빙을 해야 되죠. 월세로 공제를 받으려면.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못 받았다면 다 받아도 주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초등학생 우리 아이 학원비 태권 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자,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고 학교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3월에 입학하니까 1, 2월까지는 되는데 학교 가면 안 돼요. 초, 중, 고등학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생계를 같이 하는 우리 어머니가 65세인데 경로자 우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경로 우대자 공제는 만 70세부터 되기 때문에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는 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에 경로 우대자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내간엔 의료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세액공제에서 안 되는 거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미용이나 성형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 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포함이 안 되고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보장성 보험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일까요? 자,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출생 전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요. 주민번호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공제가 될까요? 자, 이 계약자랑 피보험자랑 다른 경우가 있죠. 생계를 같이 하는 이런 대상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입을 한 거니까 돈은 내가 내고 이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근로자고 피보험자가 근로자인 경우 본인이니까 그건 되는 거고 배우자나 아니면은 자녀 이름으로 한 것들 그리고 뭐 계약자가 배우자거나 부양가족이고 피보험자가 뭐 나다, 근로자다. 그리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그러니까 엄마 이름으로 해서 엄마가 피보험자일 수도 있고 엄마가 가입해서 뭐 자녀들이 피보험자일 수도 있고 자, 이런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벌어 먹여서 살리고 있는 가족들이다. 기본공제 대상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지출하는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데 내용을 알고 싶어요. 자,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부부 둘 다. 1인당 50만원이니까 50, 50 돼서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혼인신고는 한 해 생애 1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해주는 거니까 이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다르겠죠, 그죠? 근데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한 직계 존속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실제로 내가 생활비를 드린다거나 부양을 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은 월급 50만 원 이하인 경우, 나이 요건은 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아도 기본공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형과 제가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로 얘기 안 하고 각자 이제 한 거죠. 자, 근데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을 공제 대상자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 둘 이상이다. 나도 생활비 주고 형도 생활비 줬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판단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전 과세 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두 번째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장애인 보장 연구가 간소화 자료 서비스에 제공이 되지 않아서 해마다 영수증 떼서 넣기 너무 힘들었다. 이런 경우에도 자료 서비스에 반영이 돼서 전산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업체에 가가지고 영수증 받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해요. 내가 기부금 내는데 이 단체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메뉴에 들어가셔서 엑셀 파일 다운로드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이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대출을 낸 사람이 다른 경우에 이자 상환의 공제가 가능한가요? 자, 이 주택 소유자와 대출을 낸 사람, 이 공제는 본인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택 주인 본인, 대출 낸 사람 본인 공제되고, 만약에 주택 소유자가 본인이랑 배우자 공동명의다. 그리고 대출은 내가 냈다. 이런 경우에도 공제가 됩니다. 근데 소유자는 본인이고 대출은 배우자가 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되고, 지분이 반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3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반반 나눠서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낸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안 되고, 본인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요건을 갖췄는데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도 공제가 되나요? 세대주인 경우에는 살지 않아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세대원인 경우에는 거주를 해야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 할 때마다 좀 헷갈리긴 하는데, 바뀐 내용 그리고 연말정산 전체적인 플로어나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거나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 화면을 멈춰가지고 그 내용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또 읽어보실 수가 있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Q&A 들어가시면 좀 개인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양한 Q&A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또 너무 수고 많으셨고, 2024년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또 202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